여러분, 자, 반포 아파트 가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이미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제 국민평형이 60억, 70억인데 여기서 더 오른다고? 재건축으로 세대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공급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반포미도 1차가 통합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제 최고 49층, 73세대 규모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는 아직 끝난 시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무 반포나 오르는 시장도 아닙니다. 앞으로 반포는 세 그룹으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한강변 신축 대장 단지. 둘째, 고속터미널과 서리풀, 학군을 끼고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 셋째,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구축 대단지. 오늘은 반포미도 1차 뉴스를 가지고 반포 가격이 왜 다시 재평가되는지, 그리고 어떤 단지는 더 강하고 어떤 단지는 쉬어갈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뉴스에서 봐야 할 숫자는 3개입니다. 1013세대, 최고 49층, 그리고 고속터미널역 남측 입지입니다. 1013세대는 단순한 세대수 증가가 아닙니다. 반포 한복판에 다시 들어오는 대형 신축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49층은 높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포의 스카이라인이 한 번 더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역 남측 입지는 더 중요합니다. 3호선, 7호선, 9호선이 만나는 교통 결정점이고 서울 성모병원, 신세계, 고속터미널 상권, 서리풀공원, 반포학원가가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는 미도 1차 조합원만의 뉴스가 아닙니다. 반포자이, 레미안 퍼스티지, 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주공 1단지, 메이플자이, 미도 D차까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혼자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옆 단지가 신축으로 바뀌면 주변 단지들의 가격표도 같이 다시 쓰입니다. 반포가 비싼 이유를 한강변이라서라고만 보면 절반만 본 겁니다. 반포의 힘은 세 가지가 겹친다는 데 있습니다. 한강 접근성, 강남 생활권, 그리고 신축 대단지의 희소성입니다. 서울에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압구정은 입지는 강하지만 아직 재건축이 진행 중이고, 대치동은 학구는 강하지만 한강변 신축 대단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잠실은 대장성이 있지만 강남 중심부와는 결이 다릅니다. 네, 반포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포에서 새 랜드마크가 하나 생기면 그 단지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자, 주변 단지들의 비교 기준이 바뀝니다. 옆 단지가 더 비싼 분양가로 나오면 기존 신축은 이미 완성된 단지라는 논리가 생깁니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나도 다음 신축 후보라는 기대가 붙습니다. 구축 대단지는 입지는 같은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방어 논리가 생깁니다. 이게 반포 가격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지금 반포는 하나의 가격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반포라도 4층으로 나뉩니다. 가장 위에는 한강변 신축 대장 단지가 있습니다. 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단지입니다. 이쪽은 이미 국민평형 60억 이상이 기준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도 로열동, 로열층, 최상급 조망이 붙으면 70억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비항항변이지만 입지와 대단지성을 가진 곳입니다. 반포자이 같은 단지는 한강 조망 신축과는 다르지만 반포 생활권과 대단지 프리미엄으로 가격 방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추진 단지입니다. 여기는 현재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미래 신축이 되었을 때 받을 가격에서 분담금, 시간, 사업 리스크를 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포는 이제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층에 속한 단지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1743세대가 새로 생기면 공급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급이 늘면 가격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일반 공급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오늘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1743세대가 입주하는 게 아닙니다. 이주, 철거, 착공, 분양, 입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시장은 당장의 공급 증가보다 미래에 이 입지에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기대를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뉴스는 단기적으로 공급 뉴스라기보다 기대 가격을 다시 쓰는 뉴스에 가깝습니다. 다만 입주가 실제로 가까워지는 시점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변 전세, 입주 물량, 금리, 매수세를 같이 봐야 합니다. 앞으로 반포 가격은 세 구간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먼저 3개월에서 6개월 단기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거래보다 호가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도 1차, 미도 2차처럼 재건축 기대가 붙은 단지는 매도자가 가격을 쉽게 낮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기는 어렵습니다. 가격대가 워낙 높고 대출 규제와 자금 출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년에서 2년입니다. 이때는 뉴스보다 사업 단계가 중요합니다. 시장은 항상 다음 차례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 이상 중장기입니다. 네, 반포의 기본 방향은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직선으로 오르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은 상승 여부 하나가 아니라 어떤 단지가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즉, 당위 시장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호가는 강하다, 거래는 선별적이다. 네, 물론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반포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공사비입니다. 재건축은 결국 계산입니다. 네, 공사비가 올라가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분담금이 늘면 매수자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반포는 고가 아파트 시장의 상징입니다. 가격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규제에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 피로감입니다. 국민평형 60억, 70억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매수층이 얇아지면 거래량은 줄고 적은 거래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를 볼 때는 좋은 입지니까 오른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반포를 보는 분들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실수요자는 가격보다 시간을 먼저 봐야 합니다. 반포는 단기 시세 차익보다 장기 보유에 맞는 시장입니다. 3년 안에 팔아야 하는 돈으로 들어가면 중간 변동성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는 단지명보다 사업 단계를 봐야 합니다. 같은 재건축이라도 조합 설립인가인지, 통합심의인지, 사업 시행인가인지, 관리 처분인지에 따라 리스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재건축 단지는 매매가만 보면 안 됩니다. 추가 분담금, 이주비, 금융비용, 보유세, 양도세까지 합쳐서 실제 총 투입액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포 안에서도 서열을 나눠야 합니다. 한강 조망 신축, 한강 비조망 신축, 고속터미널 서리풀권 재건축, 대단지 구축, 소규모 구축. 이 5개는 같은 반포라도 가격 움직임이 다릅니다. 오늘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반포미도 1차 통합심의 통과는 단순한 재건축 뉴스가 아닙니다. 반포의 중심축이 한 번 더 신축화되고 고층화되고 고급화되는 신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호가가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기적으로는 사업 속도가 가격을 결정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반포의 신축 희소성과 입지 프리미엄이 가격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상승론은 위험합니다. 공사비, 세금, 대출 규제, 가격 피로감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오늘의 한 줄 결론은 이겁니다. 반포는 아직 끝난 시장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아무 반포가 아니라 진짜 반포만 올라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포미도 1차, 미도 2차, 반포주공 1단지, 메이플자이까지 묶어서 반포 재건축 서열과 가격 시나리오를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편하게 남겨주세요.